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개를 방해만 할 건지, 조금 오르다 쉽게 좌절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어올라 결국 바구니에서 탈출할 건지. 미국 뉴욕대 로스쿨 카렌 그로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로또 당첨자 3분의 1이 몰락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가진 부 관리 능력, 새로운 부 창출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뜻밖의 행운은 불행으로 변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롤티어 다이아에게 브론즈 계정을 준다면, 금세 다시 다이아가 되고 브론즈에게 다이아 계정을 준다면 금세 다시 브론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드머니 찐 부자들은 돈뿐만 아니라 부와 삶을 유지할 능력을 물려줍니다. 대대손손 부자로 남을 능력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5분 만에 책 아비투스를 통해 올드머니가 물려주는 능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은 여러 유산을 소개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인상 깊은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출발! 첫 번째, 회복 탄력성.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모차르트가 아무리 천재라도 수많은 습작이 없었다면 명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1살 운 좋게 성공했다지만 결국 31살에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10년 후 다시 돌아와 아이폰을 만들었죠. 실수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자녀들은 기숙학교의 추운 저택에서 단련을 받는다. 엘리트 교육은 전문 지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포츠 정신, 자제력, 탄력성, 수용력 같은 성격 강화가 전문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하다. 미래의 엘리트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을 하고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스파르타식 생활을 하며 어려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고 역경을 견디고 인내하는 법을 익힌다. 고된 학교 생활은 저항력을 키우고 재산, 저택, 회사를 잃었을 때 이겨내는 아비투스를 형성한다. 유럽의 사례라 대한민국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고 이겨나가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빛나는 외모.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역설적으로 격언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격언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미국 다트머스대 심리학과 폴 왈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0.017초라는 짧은 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 본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언을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를 외모로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서 빨리 성형외과부터 예약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얼굴의 생김새만이 외모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쁘고 잘생긴 얼굴보다 건강한 몸매, 당당한 자세, 때에 맞게 잘 꾸미고 차려입은 헤어와 옷 스타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류층들은 이를 가지려고 운동부터 시작하죠.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의 일반인 중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은 800명 중 1명이다. 반면 독일의 상장기업 보스 중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다. 세 번째, 매너와 격식.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끌어주고 밀어주는 멘토, 함께 으쌰으쌰 힘을 내는 동료,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까지 성공하는 사람에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매너와 격식을 갖추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원래부터 상류층이었던 사람들은 좋은 매너를 우아함과 고상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잘 관리한다. 특권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무엇을 말해도 되는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소개되어야 하는지, 언제 편하게 대해도 되고 언제 절대 안 되는지, 그리고 식전빵을 바르게 먹는 방법과 농담을 할 때는 오직 자신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실 등을 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지는 않아도 더 편안한 사람이 된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연하다는 듯이 비속어를 쓰며 은근히 나를 무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이 사람 완전 꼰대네 라고 생각하며 불편함에 얼른 벗어나고 싶겠죠? 매너와 격식은 그런 겁니다. 없다면 사람을 떠나게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소탈해 보이는 기술. 최정상 리그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3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째, 조용한 부. 둘째,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셋째,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납니다. 상류층의 검소함은 중산층을 기분 좋게 하고 신흥 부자와는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들은 힙합 스타처럼 어찌어찌 돈을 번 이들만 번쩍이는 황금시계로 부를 과시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산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움 대신 세련미를 추구합니다. 반면 신흥 부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샤넬백, 페라리, 롤렉스 시계로 부를 과시하려 하죠. 올드머니들은 같은 명품이라도 잘 티가 나지 않는 제품을 선호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사치는 같은 수준의 사람만 연결합니다. 5번째, 여유로움과 자신감. 좋은 인간관계와 재정적 완충장치가 실험 기회를 높이고 충격을 흡수한다. 그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여유로움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짜리 도전을 말아먹어도 90억이 남습니다. 10억짜리 사업을 9번 더 할 기회가 있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망해도 9번의 기회가 더 있기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이런 재정적 완충 장치는 필연적으로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낳습니다. 그럼 자산 100억이 없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만 원이 전 재산이라면 100만 원짜리 도전을 10번 하면 됩니다. 100만 원이 전 재산이라면 10만 원짜리 도전을 10번 시도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챗GPT가 많은 일을 대신해주는 요즘엔 적은 자본으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올드머니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침팬지, 사자, 개미까지 생명이 있으면 서열이 존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J.K. 롤링, 마크 저커버그, 이명웅까지 그 서열을 뛰어넘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알아본 올드머니가 물려주는 아비투스들이 서열을 뛰어넘을 실마리입니다. 이제 실마리들을 익히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아비투스를 가지려 할 때 기존 집단 사람들이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답지 않아. 그게 되겠냐? 라며 깎아내리겠죠. 심리학 용어로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개들은 산채로 바구니에 잡혀 있습니다. 잡힌 개는 사실 바구니를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한 개가 높이 기어오르면 주변의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개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책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개를 당해만 할 건지, 조금 오르다 쉽게 좌절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기어올라 결국 바구니에서 탈출할 건지. 구독자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약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영상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